안녕하세요. 대우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도 LNF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어제 LNF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오늘도 이제 시초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오나 했는데, 시장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2% 이상씩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LNF는 현재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 거냐. 우선 실적 얘기를 해봐야겠죠. 실적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이 언제쯤 될지 대충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되는 기업들의 평균 일수 정도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노스볼트 쪽, 이 노스볼트 쪽 이슈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따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물론 이 해당 노스볼트 이슈가 LNF의 직접적인 이슈는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 LNF가 노스볼트에 엮이면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 뭐 거의 저만 얘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 메이저 수급이죠. 메이저 수급도 말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관련해서도 말씀드려 볼 거예요. 증권사 리포트. 자, 아무튼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좀 요약을 해서 간단 명료하게 팩트만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도 LNF 함께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 LNF를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셨고, 항상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은 분들이 눌러주시고 계신데,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이 LNF 주주분들 중에 저를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게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그때 구독 버튼 눌러주셔도 되니까요. 영상 천천히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NF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일봉 차트를 먼저 본 후에 차차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오늘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4.83%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또 회복세가 또 4% 이상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락폭만 8%가 넘어가는 이제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보합 구간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시장을 지금 함께 봐야 되는데, 현재 시장을 보시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현재 마이너스 2%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시장 자체는 좋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LNF는 현재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어제 이제 개파락 이후에, 일부 개파락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 5% 정도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5%까지 떨어지면서 이 시점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는 거의 사모펀드 쪽이 압도적으로 매수세를 유입을 하면서 40만 주 이상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액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사모펀드에서만 800억이 넘는 지금 매수세가 어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수급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고요. 아마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정 시점이 좀 기회다라고 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시점이긴 했어요. 하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좀 힘이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정들을 하나씩 파헤쳐 봐야겠죠. 자, 우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이 과연 언제 될까요? 자, 코스피 이전 상장이 언제 되느냐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이 상승 트리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앞으로의 추가적인 이 흐름들이 좀 궁금할 텐데, 자, 코스피 이전 상장은 이 포스코
죄송합니다. 포스코 DX를 좀 예를 들면은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12월 13일 날 이제 상장 결정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1월 2일 날 코스피 이전 입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0거래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 LNF도 이제 그 정도 걸린다라는 가정 하에 보면은 1월 말이나 2월 초 뭐 2월 2일이라던가 뭐 이쯤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정이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월 말 2월 초 이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차차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할 때 이 LNF가 이제 실적 부분으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사실 실적 부분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제출할 때 이 not 레이팅이라고 해서 의견 없음, 이 의견 없음을 많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리포트 제출할 때. 하지만 LNF는 이전부터 저평가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도 있고 성장성도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투자 의견이 버이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가 대부분 가장 낮은 금액이 이제 23만 원 정도고요. 23만 원에서 이제 25만 원, 28만 원, 많게는 31만원까지도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36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용욱 애널리스트가 36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둔 상황이니까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이전에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잖아요. 목표가가 아니라 이 현재 밸류를 따졌을 때 적정 주가는 과연 어딜까라고 해서 우리가 구해봤던 날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30 얼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전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딱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고 물량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LNF에서 자료가 나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LNF 주주분들이라면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정보는 다 체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LNF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공지 보시면은, 이 LNF 관련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와 함께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만 제가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8.4%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240억이 나오면서 적자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재산자산 평가손실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양극재, 이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부보다는 이 글로벌적 시선이 현재 원자재 가격이 가격이 완만한 구간에 접어들 거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만 이번 연도 내에 이 원자재 가격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실적 부분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LNF도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현재 계획상 뭐 2차전지 소재 업체로서 사업 다각화와 그리고 매출 안정화인 이 매출 다변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업은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 뭐 LFP, 뭐 양극재, 음극재, 리튬, 그리고 배터리 재활용 등등등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나씩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매출처 다변화입니다. 매출처 다변화 보면은 현재 북미랑 유럽 쪽 신규 고객들의 매출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얘네들이 LNF에서 뭐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와야 해요. 특히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 쪽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LNF가 한번 이야기를 하든 이 1월 결산 때 그 주주들 Q&A 그쪽에다가 작성을 해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수주 공시가 나오든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호재로 다시 한번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북미 진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레드우드라는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 LNF가 결과적으로 이 북미에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레드우드와 함께 이 레드우드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릴게요. 사실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없습니다. 큰 내용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뭐 남았죠? 자, 이슈가 하나 남았죠. 어떤 이슈냐? 바로 노스볼트 이슈입니다. 아직까지 이 LNF가 노스볼트와의 이 수주 공시는 명확하게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주주분들도 알고 계시고 시장에도 이미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유럽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노스볼트와의 20조 원 수주 관련해서도 굉장히 뉴스들도 많이 나왔었고, 유럽 쪽에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LNF가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주가 나오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 노스볼트의 확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양극재는 더욱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런 양극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런 LNF 쪽에서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LNF의 수주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기사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함께 보면은 유럽 최대 2차전지 제조사인 이 스웨덴 노스볼트가 유럽연합과 이 JP 모건 체이스를 포함한 글로벌 투자은행 IB로부터 약 4조 5천억 원의 이 자금을 조달을 했다라고 해요. 굉장한 거죠. 결국에는 이 어떤 내용이냐면 노스볼트가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이 유럽 쪽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노스볼트가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 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노스볼트가 유럽 대형 자동차 회사로부터 받은 2차전지 수주 규모가 약 5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증설도 진행을 하고 원자재도 땡겨 와야 되기 때문에 LNF와의 연관성이 점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도 뭐 한국 기업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중국 기업을 견제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자국 유럽 이 내에서의 기업들의 성장을 이제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내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자국 기업을 유럽 연합 기업들을 키워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하면서 이 노스볼트가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 LNF 또한 그에 대한 호재성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LNF가 이 LS그룹과 함께 합작한 이 LS LNF 배터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 전구체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77억 규모의 전구체 생산 설비를 취득을 한다. 전구체의 생산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추적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 부분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꾸준히 체크가 되는 시점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이제 큰 내용들만 이렇게 팩트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나씩 이제 그 세부 내용들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챙겨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이저 수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매도 물량이 거의 나온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JP모건도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단기적인 부분들은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급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메릴린치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메릴린치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이 2만 주 정도 나왔습니다. 주가 하락이 나왔을 때. 하지만 지금도 1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4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래도 33만 주 이상의 매수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60일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메릴린치 말씀드렸고, IBK 증권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나왔지만, 그렇게 걱정할 만한 물량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수급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가 좀 일부 진행이 됐네요. 그래서 과거에 원래 이제 18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16일 날 매수를 진행을 하고 오늘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10만 주 정도, 8만 주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하는 거는 뭐 사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기로 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연기금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지 라인을 함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모건 스탠리라던가 이런 단기적인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사실 뭐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볼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21선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21선이 다시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단기적인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도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좀 내려와 줬는데 결국에는 21만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22만 5천원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시장이 얼마나 받쳐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슈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거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막 무너지는 시점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만약에 이슈가 없는데도 고가 부근에서 자리를 지켜준다? 사실 이거는 뭐가 있는 거겠죠. 이 주가를 그만큼 떨어뜨리고 싶지 않은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또 하나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자리적인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또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1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하루하루 이 등락폭이 굉장히 LNF가 이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일비보다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했으면 장기적인 추세 부분들과 이슈들, 그리고 나와야 될 그런 기대가 되는 이슈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이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해 나아가시면서 확정 수익을 좀 챙겨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퀄리티 좋은 영상과 그리고 좋은 내용을 담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